안녕하십니까.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북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창익입니다. 최근 전북은 현대차 9조 원 투자 발표와 함께 대전환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전북에 새 기틀을 세우고 미래를 열어갈 민선 9기 고백의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각 후보의 비전과 정책을 철저히 검증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토론에 임할 새 후보를 소개합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원택입니다. 자, 기호 2번 국민의힘 양정모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 양정무입니다. 자, 다음은 기호 7번 무소속 김관영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민들의 후보 기호 7번 김관영입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전주 MBC 주최로 치러지며 발언 시간과 순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 기호 순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토론은 전주 MBC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조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민주당 이원택 후보입니다. 시간 1분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민주당 원팀 도지사 후보 기호 1번 이원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AI 혁명과 재생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전북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은 제대로 성장할 결정적 순간을 맞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화려한 MOU 숫자만 보고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성장한다고 하는데 내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북은 성장해야 하고 그 성장은 도민의 지갑과 통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북 안에 돈이 돌고 기업이 크고 청년이 돌아오는 전북, 소외되는 사람도 뒤처지는 지역도 없는 전북, 민주당 원팀 도지사 이원택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오로지 전북, 반드시 체감선장 이원택입니다. 예, 이번엔 기호 2번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며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양정무입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자식들은 일자리와 미래를 찾아서 부모 형제를 떠나 타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젊은 인구 5만 명이 전북을 떠났습니다. 재정 자립도 전국 평균 43.4%입니다. 전북은 23.3%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35년 동안 일당 독주였기에 생긴 무사안인의 결과입니다. 모든 경제 지표는 꼴찌입니다. 삶이 어렵기에 자살률도 높습니다. 이제 균형을 맞춰주시어 변화와 혁신으로 전북도민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기호 7번 무소속 김관영 후보 1분 드립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기호 7번 김관영입니다. 오늘 선거운동 첫날인데요.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도민 앞에 섰습니다. 지난 시간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성찰했습니다. 제 부족함을 탓했습니다. 도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를 일으켜 세운 사람도 바로 도민들이십니다. 도민들께서 당신이 일을 벌이는 일 제대로 수습해야 하지 않겠냐? 전북 경제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는 전북의 미래를 누가 더 잘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 과거의 행적과 미래의 비전을 잘 보셔야 되는 선거입니다. 김관영이 잘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전북발전 핵심 공약은 무엇이며 이를 실현할 예산 확보와 추진 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힘 양정모 후보 공약부터 보겠습니다. 자, 양정모 후보께 2분 드리겠습니다. 예, 멈춘 전북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민 1인당 상하반기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전북은 재정 자립도 23.3%로 전국 평균 42.3%에 비해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혈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피가 부족하기에 긴급 수혈을 해야 합니다. 인공호흡을 시키고 수액을 넣어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생아 한 명당 1억 원을 지급해서 파격적인 인구 회복 특별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출생아 수는 7,000명 수준입니다. 전북이 지난 2024년 전체 사망자 수는 17,000명으로 이대로라면 올해 안에 170만도 무너집니다. 저 양정무는 고강도 긴급 처방과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인구 소멸을 막고 정주 인구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만금 활성화 및 비응항 에너지 물류 허브 구축. 새만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심이 깊어 상시 30만 톤급 접안할 수 있는 비응항을 에너지 물류 허브항으로 구축하고 대형 크루즈가 접안해서 전북의 역사 문화 관광을 함께 개발해야 지역 불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전북의 각 지역 KTX 역 부근에 산업단지를 개발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없는 성장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교통 입지 조건 좋은 KTX 정차역 부근에 분야별로 특화된 지역에 100만 평씩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전북 입주 기업에 증가시켜 전북의 미래를 활짝 열겠습니다. 예. 다음은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공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관영 후보에게 2분 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저는 전북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 살리기입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대기업 15개 이상 유치, 50조 이상의 투자 유치를 공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전임 도지사가 11조 원, 제가 그동안 4년간 27조 원 유치했는데요. 앞으로 4년간은 제가 50조 이상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여쭤보는데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동안 쌓은 인맥과 신뢰, 또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쌓은 그런 신뢰관계에 기반해서 우리 전북에 새롭게 산업을 엮어가고 있는 피지컬 AI, 또 2차 전지 산업, 또 방산, 바이오, 또 방산, 죄송합니다. 방산은 다시 했네요. 이런 새로운 산업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이런 기업들의 많은 기업들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천장이 기업을 유치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고도의 전략과 평소의 인맥이 또 끊임없는 노력이 같이 뒷받침이 돼야지만이 기업 유치가 가능한 겁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정말 발로 뛰면서 많은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최종 협약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각 기업들의 투자 계획과 미래 투자에 대한 비전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전북으로 반드시 가져온다면 대기업 15개 이상, 50조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북의 새로운 일자리,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떠나지 않도록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이원택 후보의 공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원택 후보께도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민주당 원팀 도지사 후보 기호 1번 이원택입니다. 그동안 전북은 투자 유치 숫자와 MOU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도민이 체감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북 인구는 5만 가까이 줄었습니다. 고창군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청년들은 왜 떠나겠습니까? 일자리가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화려한데 청년이 떠나고 도민의 삶이 그대로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전북은 숫자가 아니라 진짜 성장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의 결실이 도민들의 지갑에서 느껴져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체감 성장입니다. 체감 성장을 위한 3대 핵심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북 성장공사 설립입니다. 전북 기업을 키우고 미래 산업을 투자하고 전북 안에 돈이 놀고 기업이 크고 청년이 돌아오는 구조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둘째, 4050 이중 돌봄 세대 지원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함께 책임지는 4050 부담을 줄이고 전환교육과 재취업 지원으로 새 일자리를 연결하겠습니다. 셋째, 햇빛 바람 소득 기반의 연금도시 전북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익이 도민 수독으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2040년까지 가구당 최대 1천만 원의 햇빛바람 연금 시대를 열겠습니다. 하나 더, 성장의 과실을 마냥 기다리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삶은 바로 챙기겠습니다. 경로당 무상급식 확대, 임플란트 지원, 비대면 진료 확대를 시행하겠습니다. 저 이원택은 체감 성장을 통해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뒤처지는 지역이 없는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오로지 전북, 반드시 체감 성장, 이원택이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원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엔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자, 각 후보자에게 5분씩이 주어지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 질문을 하고 또 토론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소 2명 이상 후보에게 2번 이상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대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30초 이상을 꼭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시간 5분 드립니다. 네, 이원택 후보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새로운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제안하신 거 좋습니다. 근데 전북 성장공사를 설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전북 성장공사가 공기업입니까? 출연기관입니까? 일단 그거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출연기관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공기업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공기업을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공기업이라면 기본적으로 기본 자산이 있어야 되고 기업의 수익과 지출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수입이 있어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전북 성장공사의 수입원은 주로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전북 성장공사의 수입원은 크게 세 축입니다. 네. 하나는 우리 전라북도의 우수 기업을 투자해서 그 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신산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재생에너지 신산업을 통해서 수익이 오는 걸 말씀드린다는 말씀. 아까 그 재생에너지 그 수입을 뭐 햇빛연금, 발안연금 좋습니다. 저도 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도민들이 체감하실 때는 재생에너지 가구당 아까 1,000만 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구당 1,000만 원을 과거에 이 시기를 말씀을 안 하시다가 야 이건 1,000만 원은 너무 많다. 가구당 1,000만 원을 다 주려면 너무 이거는 힘든 금액이다라고 하니까 지금 오늘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2040년까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2040년까지 1,000만 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거는 이번 선거는 2030년까지가 임기거든요. 그럼 2030년까지는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제 제 공약을 좀 설명드리면 그냥 제 주도권이니까. 아니. 자,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자, 2030년까지는 5년 얼마? 후에 제가 설명을 2035년까지는 얼마? 2040년까지는 얼마?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생각을 5년 하셨을 후에 텐데. 오기가 10년 후에 10기가 15년 후에
제가 20기가라고 처음에 설명을 했었고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새만금 쪽에 재생에너지 개발 기가와트를 높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향 조정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를 새만금 쪽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이렇게 뭐 일부 이상 하겠다고 지금 발표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국무회의 때 새만금이 7기가를 얘기하니까 예. 11기가 정도 이게 그 지적을 정도는 하셨다는 얘기했죠. 말씀. 이게 예, 7기가를 그렇죠. 11기가로 얘기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후보께서는 20년 후에는 20기가를 늘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20년 마치 후에가 아니라 이제 15년 후고요. 15년 후. 예, 말을 좋습니다. 정확히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숫자가 틀리길래 제가 정정해 주려고 그러면 그런 겁니다. 15년 후까지 20기가를 늘린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을 정확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다음 좋습니다. 제 공약을 정확히 봐요. 아니, 5년 제가 이제- 후에 5기가, 10년 후에 10기가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은 전북 성장공사를 지금 현재 이 후보가 생각하시는 그런 여러 기능들, 기업을 유치하고 산단 개발하고 금융, 전력, 용수, 인재 양성, 사실상 모든 기능을 전북 성장공사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하겠다. 마치 지금 전북 도정이 그런 기능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전북개발공사, 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그다음에 도청의 내부에 있는 기업 유치 지원실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조정해 가지고 이게 전북 성장공사를 따로 하나 이거 기부전 있는 거 말고 다른 하나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일단 1분 제가 남았습니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공직자들이 기업 유치하면 순환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네.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건 우리 지사님도 잘 아실 겁니다.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속성과 경험이 전수가 잘 안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근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야만이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각 회사의 기술 평가를 해야 되고 거기에 적절한 기술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공기업에서 각각의 분야에서 제 도청이 출자한 공기업이 그런 일을 한다. 예, 그렇죠. 각각의 분야에서 자기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고 우리 전라북도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거는 적절한 기본적으로 금융과 이게 이제 아이디어란 적절한 금융과 지원을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기본적인 그렇기 공공부문의 영역은 좀 벗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아니죠. 자, 마무리해 그렇기 때문에 주십시오. 경험이 축적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의 순환 자, 여기까지 근무성에서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이 축적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전담을 통해서 자, 다음 싱가포르의 이원택 토러셋 후보 같은 시간입니다. 자, 다음은 투자청을 만들자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주당 이원택 후보께도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김관영 후보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대기업 15개, 50조 이렇게 투자 유치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17조 MOU를 했는데 지금 한 4% 정도, 아니 27조 MOU 했는데 4% 정도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4%. 네, 여기서 아니, 제가 하나 그러니까 물어볼 것은 이게 제가 수치를 하나 좀 잠깐만요. 정확하게 네.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안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허위사실과도 관계가 되기 아니 제가 때문에. 물어보질 않았어요. 네, 네. 예,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여기서 대기업입니까? 대기업 계열사입니까?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대기업 어디까지가 대기업이고 대기업 계열사인지를 그걸 구분이 정확히 애매하기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기업으로 알기 때문에 대기업입니까? 대기업 계열사입니까? 대기업 계열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기업 예, 그러면 네. 대기업 계열사는 자회사 그런 회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그러니까 네, 그동안- 착시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투자를 받은 회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네. 대기업 계열사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대기업 15개라는 표현하고 대기업 계열사 15개라는 표현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도민들한테 이걸 착시를 주는 거죠. 대기업 15개야? 자, 이 후보님, 예, 이 후보님, 대기업의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대기업이. 그러니까 대기업을 어디까지를 대기업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대기업이라고 안 보는 기준은 어디까지입니까? 대기업 계열사이기는 한데 대기업 계열사 중에 대기업은 자산 얼마 이상은 대기업이고 얼마 이하는 대기업이 보통 모기업을 아닙니까? 말하는 거겠죠. 예? 보통 모기업을 말하는 거죠. 모기업? 그러면은 모기업은 우리나라 30대 대그룹 중에
그 모기업 그 회사만 얘기하는 겁니까? 예. 주로 그 계열사의 모기업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잠깐 이거 네, 제 예. 주도권이기 네, 때문에 네. 예, 제 주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50조 아까 이제 의지와 어떤 노하우를 표명을 하셨지만 저는 사실 이것이 또 장밋빛 숫자에 끝나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사실 50조 투자 유치할 시간에 우리 기업을 좀 더 성장시키고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또 우리 전북안의 기업들을 더 혁신하고 성장시켜서 전북의 대표 기업 또 한국의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킬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왜 인구 감소가 되냐? 우리 기업이 망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되는 겁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기업을 혁신하고 성장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전문 직종들을 혁신하고 성장시켜서 소기업, 중기업, 전북의 대표 기업, 한국의 중견기업, 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후보님, 제가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대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내부에 있는 중소기업들 잘 되도록 더 신경 써야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100% 동의합니다. 제가 이제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분들은 김관영 지사가 대기업 유치에만 신경 쓰는 것이다 이거 이렇게 제 생각할지 주도권 모르는데 토론이니까 제가 말이 너무 깁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중소기업 잠깐 제 주도권 육성하기 토론이니까 위한 좀 끊어주시면 노력을 어떨까요? 제 어떤 이원택 거보다 후보 더 많이 쓰고 주도권 토론 있거든요. 시간입니다.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핵심적 요지는 지금 기업 유치, 투자 유치를 해오면서 우리 인구가 성장하고 전북 경제가 성장되었는가를 물어볼 때 그의 제한적 효과였다는 것이 지난 30년간 저는 검증됐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이분이 검증됐다고 봅니다. 잠깐 제가 물어보지 흐름이잖아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제가 인구가 물어보지 지금 않았습니다.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자, 1분 정도 우리 남았습니다. 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길에 도청의 인적, 물적 재원을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기업 유치, 투자 유치,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지점에서 우리 김관영 지사가 저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이 지점에서 취약한 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지점에 대한 성장 사다리 체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존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어떤 도지사보다도 가장 강력한 정책들을 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삼성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연 100억씩 예산을 써가면서 연 70개 정도의 기업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잠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기업들을 키우기 위한 삼성 굉장히 스마트 성실한 자, 팩토리는 일단 그렇죠. 여기까지 광역 듣겠습니다. 시도에서 다 하고 5분의 있는 시간이 다 겁니다. 흘렀습니다. 다음은 제가 그거 잘합니다. 그거. 자, 제가 여기까지 청와대 있을 때 듣겠습니다. 삼성이 두 분님. 처음 시작한 스마트 팩토리 지원 자,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10조 개 양정모 광역시도에서 다 하고 후보 있는 시간입니다. 예. 양정모 후보께 자, 5분의 진정하시고요. 시간 제가 주도권 한번 드리도록 여쭤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그 김관영 후보께서 50조 투자 유치 대기업 115개 유치라는 공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과연 정말 최선을 다하면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소속 후보로서 만약에 도지사가 된다고 하면 야당이나 여당의 지원 없이 과연 이렇게 큰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인프라도 없는데 과연 올 수 있을까? 최근에 현대자동차 그룹의 투자는 저는 현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로 저는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야당이지만. 그러나 지금 그 전에 도정 8기에서 했던 그 MOU 과정들 그리고 거기에 했던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인프라 부족으로 또 전력 부족으로 인허가 늦어지는 관계로 늦어지고 이미 다른 곳으로 간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이렇게 큰 대기업들이 과연 우리 무소속 후보의 전북도지사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의 재정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이 재정 자립도 23%라고 하면 스스로 자족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지원을 받아야 될 텐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무소속 후보가 어떻게 그런 난국을 타개할 건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50조를 투자 유치하겠다 하니까 우리 양 후보님 또 이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이제 도지사를 4년을 이미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을 해보면서 기업 유치는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되더라. 이것에 관한 경험을 충분히 했어요. 그리고 제가 27조라는 기업, 특히 현대자동차 구조를 투자 유치하기 위한 것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을 거의 다 만났습니다. 수차례 만났어요. 어떤 경우는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분들을 만나면서 신뢰를 쌓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도지사의 연속성이에요. 제가 270개 기업을 유치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가장 마지막에 듣는 얘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사님, 한 번 더 하는 거 확실하죠? 그러면 제가 내려갑니다. 왜? 제가 공장 짓고 제대로 굴리는데 3년, 4년 걸립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사님 달아나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이라도 지사의 정책의 연속성,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통계로 본 민선 8기 전북 도정의 성적표입니다. 경제 성장률 1.67%, 민선 8기 0.62, 1인당 자영업 소득 지금 2021년도 13위였습니다. 지금 16위입니다. 재정 자립도 16위, 2025년 17위입니다. 감소율 2위. 그리고 27조 투자 유치 금액은 실제로 저는 3.9%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6,7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 2만 명, 실제 400명에서 700명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일 비즈니스 수출 5,800만 불이라고 했는데 실제 565만 달러입니다. 이게 언론에 나온 건데 혹시 틀린 건가요? 민선 8기의 투자 이행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두 분이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저희가 27조 원을 투자를 협약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투자가 완전히 끝나서 준공까지 된 것, 이것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작년 말 현재로 9,622억 원이 투자가 이행이 완료됐고 5.5%가 완료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한참 짓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 저희가 건수별로 계산해 보니까 67.1%가 현재 공장을 짓고 있거나 투자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여기까지 듣도록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이번에 자유로운 주제로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최소 2번 이상 질문을 꼭 해주시고 상대 후보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주어진 시간은 5분씩 드립니다. 지나친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원택 후보의 주도권 시간입니다. 5분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양정무 후보가 말씀한 것처럼 민선 7기, 그러니까 2018년에서 21년 사이면 송하진 지사 시기고요. 22년에서 25년이면 민선 8기, 우리 김관영 지사 시기입니다. 과연 김관영 지사의 경제 정책이나 경제 전략에 먹혔는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선 7기 송하진 지사 시절에 경제 성장률이 1.67%였습니다. 광역시도에서 10위였죠. 그런데 민선 8기 0.62%입니다. 광역시도에서 16위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 거죠. 실업률 민선 7기에서 2.2%였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우리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계실 때 2.8% 실업률이 올라갔습니다. 취업자 증감
민선 7기 때 31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김관영 그 무소속 후보 때 26만이었습니다. 더 줄어들었죠. 1인당 지역 총소득도 13위였습니다. 송화진 지사 때. 그러나 민선 8기 때 16위입니다. 재정자립도 16위였습니다. 그러나 무소속 김관영 후보 시절에 17위로 떨어졌습니다. 인구는 178만 명에서 172만 명, 한 6만 명 준 걸로 나옵니다. 과연 그렇게 기업 유치, 투자 유치를 일구었고 성과를 내왔다면 적어도 경제 성장률이 반등이 되거나 아니면 그 제자리에 있거나 또는 실업률이 줄어들거나 또는 취업 증가율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지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설명할까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지난번 해주십시오. 회의 때도 이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경제 전략에 문제가 있다. 이거 수정하고 변화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의 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률 하로부터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 소득, 실업률, 또 취업 증가율 다 막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써왔던 경제 정책과 전략에 대해서 수정 보완할 생각 없습니까?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악화된 지표를 주로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저를 공격하시는데 사실은 좋아진 지표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창업 기업이 증가했다든가 또 벤처펀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지방정부에서 최초로 저희가 4년 만에 1조 원을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미래 청년들의 투자, 그러니까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를 한 것인데요. 잠깐요. 제가 이제 제 한 가지만 주도권이니까요. 제 주도권이니까.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주도권이니까. 이 아니 박불용이가 있느냐? 제가 그 부분만 답을 좀 드릴게요. 그 예. 부분은 이제 기업 유치를 하면 아시다시피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더 잘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 사서 공장 져서 제대로 돌리려면 최소한 3년, 4년, 5년이 걸립니다. 제가 그렇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이전에 잠깐요. 어려운 잠깐. 점들이 주도권 토론 시간은 주도권을 이원택 보장해 주셨습니다. 후보 네.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기업들,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상실해서 폐업을 한다는 거죠. 그 사이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8천 명 떠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체감 성장이라고 하는 어떤 경제 성장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잠깐요. 답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게 뭐냐면 네, 네. 벤처 창업률 그거 좋습니다. 근데 네, 1분 그것도 한번 남았습니다. 지켜봅시다.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핵심적인 건 경제 성장률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핵심적인 지표는 실업률 아닙니까? 또 핵심적인 지표는 취업 증가율 아니겠습니까? 그런 핵심적인 지표. 그다음에 더 핵심적인 건 1인당 지역 총소득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 아이들은 떠나가고 있는데 미래를 기다려라. 자, 30초 희망 답변 고문하고 시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해 주십시오. 이 도정의 경제 답변할 정책을 시간을 좀 바꾸지 주시면 제가 않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경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저는 이 악순환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인구가 172만에서 150만, 답변 시간 좀 130만으로 주세요. 줄어들면 경제 규모가 쪼그라듭니다. 그때 이 가서 후보가 말씀하신- 반전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후보가 말씀하신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감 경제에 관한 그 문제는 제가 이 후보가 말씀하신 대부분의 정책은 이미 지금 제가 다 도정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다음은 양정모 후보의 주도권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 지정해 주시고 질문해 예. 주십시오. 우리 이원택 후보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자동차 새만금 9조 원 투자는 전북 경제에 대단히 활력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대형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타임라인과 인센티브를 통해서 투자의 어떤 그 투자를 빠르게 유치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이 있으면 뭐 여당이시니까 좋은 정책 또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대차 구조의 구성을 보면 1.8기가 태양광입니다. 그 다음에 수전해고요.
수전의 시설을 만들겠다. 그린 수소를 만들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는 거고 로봇 공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사업은 1.8기가 태양광 산업입니다. 일단 부지부터 정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지가 지금 농생명 용지 쪽인데 이 부지가 부처 간에 협의해서 조절이 돼야 됩니다. 저는 조절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먼저 조절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태양광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수전해 쪽에 보내고 AI 데이터 센터 쪽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예.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현행 법상은 발전을 해서 바로 공장에 전기를 꽂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공장에 전기를 꽂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분산에너지법을 개정하거나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이 돼야만이 바로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절차를 거쳐서 수전해 쪽하고 AI 데이터 센터 쪽에 전기가 공급돼야 됩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공지능을 진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가상세계에서 인공지능 학습하고 실전 공간에서 인공지능 학습 이 두 가지 학습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우리 스마트 습연 도시에 로봇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 이 양쪽에 실증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답변이 너무 길어지셔서 예, 죄송합니다. 우리 전북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전력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어느 방송에서 저한테 그걸 여쭤보던데요. 지금 국가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송전선이 우리 전라북도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송전선이 지나감으로써 많은 우리 농민과 축산 농가들이 또는 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은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기간이 지나가면 저는 새만금에 우리도 어느 한적한 곳에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 주어라.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전력으로 송출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우리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관영 후보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자력 발전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네, 저는 소규모 SMR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만금에 광범위한 전력이 필요하고 또 여기에 많은 미래 혁신 산업을 가지고 올 소위 말하면 반도체와 같은 이런 기업들을 만약에 유치를 하려면 자, 1분 저는 남았습니다. SMR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똑같은 질문입니다. 우리 이원택 후보께서는 새만금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하시겠습니까? 이제 저는 새만금에 가까운 고창에 햇빛 원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새만금에 원전을 두어야 하는지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 자립도가 70%뿐이 안 되고 30%는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새만금 고창의 한빛 원전의 전력을 새만금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전력망을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해 그것 주십시오. 갖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원전 하나가 1년 동안 생산하는 게 1기가와트이기 때문에 30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겠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다고. 합니다. 다양한 전북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소 또는 풍력 다양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이원택 후보에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거운동 첫날 네거티브를 중단하자. 그리고 가능하면 경제와 민생을 논하자. 이렇게 좀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네거티브 대신에 도민의 삶과 경제, 전북의 미래를 좀 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민주당 경선부터 지긋지긋한 네거티브 공세가 계속됐습니다. 사실 정책 경쟁을 좀 하다가 3월 4일에 이원택 후보의
첫 번째 내란몰이 기자회견이 시작되면서부터 네거티브의 늪에 빠졌습니다. 우리 전북에 있는 모든 언론이 정책은 실종되고 네거티브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 또 도민들의 마음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원택 후보가 또 중간에 사실이 아니면 책임지겠다. 정치 생명 걸겠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까지 했어요. 얼마 전에 특검에서 이원택 후보가 주장한 청사폐쇄 없었고 35사단과의 협조 없었고 준예산 지시도 없었던 걸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이 후보께서 이 부분을 좀 매듭을 져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깨끗하게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가서 우리가 이제는 정책과 미래 비전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거티브를 그만두자고 하면서 사실상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형국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아니, 생각만 공약- 좀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네, 간단하게 좀 거기에 말씀해 대해서 주세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물어본 건 처음에 그렇게 물어보질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30초는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초간 한번 예. 해보시죠. 제가 공약 발표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90여 건 공약을 발표했거든요. 이게- 여기 3번 중에 제가 제일 많이 공약을 발표했어요. 잠깐요. 그래서 그럼 정책과 공약에 대한 발표를 제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90여 건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우리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공약을 보니까 제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최근에 좀 발표를 해서 한 40여 건 발표된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이제 30초가 그렇다는 말씀 지나서요. 드리겠고. 자, 이 후보님. 그러니까 아니, 이제- 중요한 거는 예. 내란 최근에 나온 특검에 대해 말 회피하지 마시고 특검의 결론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사과할 용의가 있냐는 것을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네, 합니다. 말씀을 좀 예. 하시죠. 제가 간단하게 아니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 네. 말씀드려볼게요. 간단하게 좀. 제가 그러니까 예스, 우리 노를 좀 김관영 말씀해 후보는 네. 평상시와 똑같이 청사를 운영했다고 그렇게 주장했죠, 언론에. 그래. 제가 아니, 청사 폐쇄가 됐냐 안 아니요, 됐냐를 그건 대해서 청사 특검에 폐쇄 문제 나왔지 이전에 않습니까? 김관영 후보는 예전 2008년대부터 똑같이 청사가 운영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 특검의 결론은 뭡니까? 자, 강화된 보안 조치라고 그랬고요. 강화된 보안 조치를 하라는 행안부의 지시를 그렇죠. 이행했는데 그 이행은 지역에 그게 불법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걸 왜 따릅니까? 이 후보님이 그러니까 김관영 아니 지금 주도권이니까 제 질문에 좀 아니, 답을 무소속- 해주세요. 자, 제 질문에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보니까 특검의 결론에 대해서도 인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검에서 나온 아주 일부분에 관해서 주류는 딱 빼고 90% 나온 건 딱 빼고 아주 일부분에 나온 걸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저는 그거기 때문에 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사과할 1분 용의가 없습니다. 남았습니다. 예, 30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사실 유 후보님 그날 계엄한 날 저하고 통화한 거 전화 통화한 거 기억하시죠? 제가 기억하죠. 네.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해서 뭘 하겠습니까? 지금 국회 상황을 제가 물어보고 야 국회 빨리 계엄 해제시켜라.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 나는 도청을 지키겠다. 이렇게 서로 전화 통화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을 저를 30초 내란에 보장해 주셨으면 동조했다라고 좋겠습니다. 해갖고 몰아붙이면 제가 아무리 저하고 친구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후보를 떠나서 자, 30초 제가 그 보장해 부분에 주십시오. 관해서는 제가 인간적인 30초 로 보장해 굉장히 주셨으면 참담함을 좋겠습니다. 느끼는 거예요. 적어도 사과할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그 부분은 내가 오바했다, 잘못했다. 답변 좀 들어주시기 솔직하게 바랍니다. 해주셔야 될 것 말하는 사과를 저는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럼 예, 예. 도민들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말씀하시죠. 9초 남겼는데 저는 그때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행안부 지침은 불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사 폐쇄라고 하는 행안부 지침은 도가 국감자료에 내놓은 자료에 있습니다. 행안부는 청사 폐쇄하라고 지침을 내렸고 자, 짧게 좀 전라북도는 부탁드립니다. 네. 그걸 거부하지 않고 수능을 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그때 당시 평상시와 똑같다고 했는데 특검 결과는 평상시와 똑같지 않았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똑같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그날 새벽에 왜 준해산을 논의를 자, 여기까지 논의를 듣겠습니다. 하죠? 여기까지 그리고 듣겠습니다. 그날 새벽에 왜 준해산을 논의를 하죠? 자, 왜 다음 비상 질문 문자를 드리도록 쓰는지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류에서 사실이 벗어난 인정된다고 얘기를 이제. 자꾸 그렇게 자, 말씀하시면서 잠시 좀 마이크 좀 책임을 내려주십시오. 책임을 네. 잠시 좀 마이크 좀 내려주십시오. 자, 다음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사회자 저 진행을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통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가 됐습니다. 자, 이를 두고 도약의 기회라는 입장과 또 여러 이유로 회의적인 시각도 함께 공존합니다. 자, 후보들께서는 유치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며 최종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해 드립니다. 먼저 양정모 후보부터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36년 하계올림픽이 전주에서 열린다면 전라북도의 영광이고 전주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겠죠. 그 과정에 저도 그때 일부 후보들에게 저도 좀 부탁도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렸는데 지금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평창은 거의 많이 폐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계올림픽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그 후에 사후 관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역사 문화와 결부된 프로젝트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 문화가 참으로 관광 자원으로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접목해서 준비한다면 하계올림픽이 아마 성공적으로 개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다음은 김관영 후보께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계올림픽 유치할 때 서울을 꺾고 이긴 가장 큰 비결은 지방도시 간의 연대를 통해서 신축을 최소화시키겠다. 그리고 비용을 최소화시키겠다. 그리고 전주가 가지고 있는 K컬처의 문화올림픽을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국내에 있는 많은 도시들과 연대를 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도 저희가 경쟁 상대였던 서울과도 상당한 경기를 재배치함으로써 서울이 88 올림픽에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시설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주가 중심이 된 도시간 연대올림픽을 통해서 반드시 2028년으로 예상되는 국제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컬처의 멋을 전 세계에 떨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자, 이원택 후보께도 1분 드리겠습니다. 예,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거 이제 축하드리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IOC에서부터 개최지로 결정되려면 저는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와 서울과 전주 올림픽으로 수정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민주당 정원호 시장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리고 제가 집권 여당 민주당 후보로서 당선이 된다면 정원호 시장을 만나서 정원호 시장과 설득과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전주 서울 전주 간 올림픽 개최로 전환시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부족했던 애비 타당성, 사타 용역 문제라든가 또 저비용 올림픽 문제들 이런 것을 일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전주와 서울과 전주 공동 올림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정원호 시장과 저 이원택 후보가 도지사가 된다면 같이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뛰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된 시간이 다 흘러서 이제 마무리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시간은 1분이고요. 기조 발언과 반대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7번 무소속 김관영 후보입니다. 네,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우리 도지사를 중앙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이 직접 결정하는 우리의 자주권의 문제이고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 전북 경제를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렵게 싹을 틔워온 피지컬 AI, 2차 전지, 방산, 로봇 산업 등 많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 관한 싹을 틔워온 사람이 이것을 마무리하고 어떻게
결실을 맺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4년간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마는 아직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또 많은 기업들을 유치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신뢰를 가지고 더 완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 김관영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는 우리 도민이 결정합니다. 도민의 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에게 1분 드립니다. 예, 존경하며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의 자식들은 우리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주머니는 비었습니다. 그런데 숫자상의 이론은 좋아졌다고 합니다. 인구가 170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광역단체는 어디로 흡수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전북 도민의 호주머니를 채우고 전북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 인허가의 고속도로 팀을 만들어서 도지사 직할로 만들어서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이제 변해야 됩니다. 혁신해야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저 양정무 전북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께도 1분 드립니다. 예, 함께해 주신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는 첫째, 변화냐 정체냐를 택하는 선거입니다. 새로운 전북으로 바꿔낼 것인지 지난 4년처럼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인지 택해야 합니다. 둘째, 체감이냐 숫자냐를 택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도민의 삶이 바뀌는 체감 성장으로 갈 것인지 화려한 말잔치에 만족할 것인지를 택해야 합니다. 셋째, 미래냐 고리입이냐를 택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원팀으로 전북의 기회를 키워낼 것인지 전북이 다시 뒤처지게 둘 것인지를 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는 전북을 향한 진심과 자리를 위한 욕심의 싸움입니다. 저 이원택은 전북을 향한 진심으로 민주당 원팀으로 실행력으로 전북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오로지 전북, 반드시 체감 성장, 이원택의 진심을 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토론해 주시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위한 의미 있는 기준이 되었기를 저희도 바라봅니다. 전재필 씨는 앞으로도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꼼꼼히 살피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45분에는 비례대표 전북도의원 선거 토론자 초청 토론회가 생방송됩니다. 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제9회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